자,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말씀드리기 전에 수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수열 써놨습니다. 수의 나열, 어떤 숫자의 나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규칙이 있는 수열과 규칙이 없는 수열. 자, 규칙이 있는 수열을 오늘 배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특징을 암기해 주셔야 한다. 그럼 규칙이 없는 수열은요? 무조건 써보셔야 합니다. 자,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었을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딱 봤을 때, 규칙이 있어요. 혹은 규칙이 없어요. 처럼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걔들은요, 써보면서 판단하자. 써보면서, 한과의 관계를 파악했더니, 얘들 규칙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특징들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고요. 아, 특징이 없네요? 라고 하면 끊임없이 써보면서 이 사이 안에서 암기하는 특징 말고요.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등차 수열, 같아. 뭐가? 차이가 같아. 그래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 차이입니다. 차이가 일정하다며? A1이라는 친구, A2라는 친구, A3라는 친구. 이렇게 표현하면요. 수의 나열 AN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n에다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거구나. 요렇게 표현을 했었을 때 각각의 한간의 간격, 차이가 일정하다. 두 개 차이가 일정하고요. 두 개 차이가 일정하다. 그럴 때 우리는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1, 2, 3, 2, 5, 8 이런 식으로. 차이는 1이고요. 차이는 3이겠죠. 자, 요렇게 일정한 차이가 나는 수열을 우린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그리고 더불어서 1과 3을요. 우리는 이제 공통된 차이, 이래서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공차라는 용어는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과 3을 우리는 공차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해를 할 때 한 칸당의 간격이다. 한 칸은 뭔데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는 한 칸의 차이가 있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도 한 칸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와 세 번째는요? 두 칸의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간격으로 조금 공차의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AN은 A1 플러스 N-1D 요거를 교과서적으로 암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항,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항을요. A1 플러스 3D 일곱 번째 항을요. A1 플러스 6D 11번째 항을요. A1 플러스 10D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저는 공식에 집착하기보다 칸수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야? 봐봐.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어. 교과서적인 공식을 외웠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또 교과서적인 공식을 암기했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연립한 다음에 A1과 D를 뽑아내겠죠. 그런데 저는요.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랑 얘는 몇 칸 차이? 5칸 차이. 근데 한 칸당 D라고 했었으니까 얘가 요만큼의 차이가 난다. D는 4만큼의 차이가 나는구나. 바로
이렇게 쓰면서 A7, A7을요. 얘랑이든 간격을 엮어서 바로 써버리는 거야. 다섯 번째 항에서 두 칸 차이 나네요. 요렇게 두 칸 차이 나네요. 혹은 열 번째 항에서 세 칸이 뒤로 빠졌네요. 요렇게. 둘 다 18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공식에 집착하지 않고요. 칸수에 주목해도 괜찮다. 제가 요거 밑에다가 예시로도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뭐냐? 등차 중항이거든요. 등차 수열 뭔지 알겠어. 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있다라는 거야. 등차 중항이라는 건데요. 중앙 아닙니다. 중항입니다.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으로 밝혀졌어.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9번째 항까지 써봤다 라고 했었을 때 결론 먼저 가운데 있는 거의 2배는요. 그 친구와 같은 간격을 가진 친구의 합과 같다. 선생님 살짝 복잡한데요? 네, 예시로 들어봅시다. A5의 2배는 A4 더하기 A6과 같다. 또 A5의 2배는요. 요렇게 두 칸씩 차이 나죠? 얘의 두 개 합과 같다. 얘 2배는요. 3칸. 요거와 요거의 합과 같다. 또 4칸 가볼까요? A5의 2배는요. A1과 A9의 합과 같다. 선생님 요거 1번화 할 수는 없네요. 네, 1번화 할 수도 있어요. 살짝 밑으로 가보면요. 미수 곱하기 2배 미수의 합 요거의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자, 등차 수열에서요. 요런 상황이 만족이 돼. 2배의 네모 세모 더하기 별표 숫자로 볼게. 2배의 A5 A4 더하기 A6 그러면 4랑 6 5겠죠. 2배의 5는 4 더하기 6이 된다. 그래서 결론 10이다 라는 것까지. 미수의 합을 이 네모 여기서는 10이죠. 10으로만 맞추면요. 아까 4랑 6 4 플러스 6 조합이 아닌 3 플러스 7이나 2 플러스 8이나 1 플러스 9 조합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 다른 예시 등차 수열 Bn이 있어요. B4는 2라고 치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4 곱하기 2 하면 8이죠. 미수의 합을 일단 8로만 맞추면 되겠구나. 그럼 B1 플러스 B7 이런 느낌. B2 플러스 B 몇이다? 6 이런 느낌도 괜찮다. B3 플러스 B5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곱하기 2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죠?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면 선생님 요것보다요. 저 이렇게 평균으로 보고 싶은데요. 평균? 평균이 뭔다? 평균은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누기 2를 이쪽으로 보내서 나누기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등차 수열이 뭔지 등비 중앙이 뭔지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요게 살짝 익숙해졌다면 제가 심화 포인트 짚고 넘어갈게요. 요거 저는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평가원 문제 풀 때 정말 잘 쓰는 거거든요.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할 때 다만 수원수업이 아니어도요. 허구한 날 함수가 중요하다, 함수가 중요하다, 함수가 중요하다 거의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잖아요. 등차 수열을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로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자, 결론. 기울기가 공차인 1차 함수. 우리가 y는 mx 플러스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y를 an으로 m을요 d로 그리고 여기 지금
n이 있죠? x를 n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공차이다. m이 d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요? 라고 하면요. 이렇게 an을요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an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그렸을 때는 점점 증가하는 형태죠. d가 양수다. 이렇게 보면 감소하는 형태죠. d가 음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 나눠서 그린 거고요. 요거에 장점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x축 얘가 0인 지점을 판단해서 간격을 다 똑같이 이렇게 그려가면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A2와 A 8의 절대값이 같대. 그런데 이런 상황이래. 그러면 A2가 여기 있겠고 A8이 여기 있겠구나. 두 개의 간격이 같겠구나.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자연스럽게 보다 이렇게 되니까 A10 두 개 더하면 10이죠. 요거의 절반. 그러면 5겠구나. 방금은 살짝 등차 중항까지도 2 더하기 8은 어떤 거에다가 곱하기 2 네모는 5겠네. 이런 식으로 제가 구한 거긴 한데요. 그렇게 안 봐도 완전 얘네들의 방금 간격이 똑같다. 이렇게 봤었을 때 간격이 똑같다 라는 거. 요거를 기준으로 2, 5, 8 이런 식으로 보셔도 전혀 상관없다. 방금 말했던 마지막 부분들은 살짝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냥 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등차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주면 그게 최고다. 우리가 A1을 2, A2를 4, A3을 6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때 AN은요 지금 2, 4, 6이니까 여기 미수에다가 2배 한 형태니까 EN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면 그냥 공식을 쓰거나 우리 칸수의 차이에 주목해서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 번만 써볼까? 두 번째 항이랑 관계를 엮어볼게요. 두 번째 항이랑 n-2칸 차이 나죠? 근데 뭐야? 한 칸당 간격은 2니까 요거 계산하면 2n이 된다. 이렇게 완전 똑같죠? 2n, 2n. 자, 요렇게 일단 썼다 라고 한다면요. 어떤 생각을 또 해줄 수 있냐? 이 n을 직접 표현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a의 n은요 2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1, 2, 3 이런 거야. 2, 4, 6 이런 식으로 되겠죠. 원래는 우리가 A1.5, A1.5, A2.5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야. 그런데 필요하다면 함수니까 이렇게 읽어가지고 여기가 3이겠네? 얘는 3이겠네. 또 A2.5는 5겠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생각의 확장성까지 제가 던져주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까지도 생각해 보면서 갈 수 있다. 예제 1번을 가볼 건데요. 자, 우리가 칸수의 차이 여기에 주목하자고 했죠? 그러면 얘는 몇 칸 차이야? 3칸 차이니까 3D가 9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D가 뭐가 돼? 자연스럽게 3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요거 보는 거야. 6, 8 나왔네. 그런데 2배에 7 나왔네. 그러니까 얘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배의 A7 얘를 12-2A7 요런 식으로 쓴 다음에 4A7이 12다. A7은 3이다. 이거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3으로부터 얼마만큼 갔는지를 판단을 해볼게요. A1은요. 3으로부터
6만큼 뒤로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10은요 7로부터 3만큼 갔어요. 그래서 3만큼 갔다. 1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할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2번 이렇게 쓰실 수 있겠다라는 거. 괜찮죠? 이런 것까지. 뭐 선생님 저는 요 등차 수열 잘 안 보여서 이게 등차 중항을 잘 못 썼는데요.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요거로 혹은 요거로 기준을 잡고 쭉 써가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유제 1번 가볼 건데요. 세수 마 2, 4, A를 적당한 순서로 나열해서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을 이루겠대.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A, 마 2, 4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마 2, A, 4 이렇게 될 수 있어. 마 2, 4, A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랑 4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맞죠? 등차 중항 사용. 그러면 A는 마이너스 8, 또 등차 중항 사용. A는 1, 또 등차 중항 사용. A는 10이 된다. 자, 한번 확인. 증가되는 형태 맞죠? 또 증가되는 형태 맞죠? 또 증가되는 형태 맞죠? 제가 공차가 양수라고 했었으니까 순서를 마이너스 2랑 4 이렇게 차이 정해놓고 간 겁니다. 만약에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알려줬다 라고 하면요, 어떤 느낌으로 될 수도 있는 거냐면 이런 느낌으로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지. 지금은 공차가 양수라고 했었으니까 이 친구들만 본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마이너스 2랑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4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형태. 그걸 기반으로 A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쓴 겁니다. 이거 3개 다 더하면 몇 번? 1번 이렇게 정답을 써주실 수 있겠죠? 2번 가볼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 A9보다 A1이 더 크대. 그러면 요런 형태야? 아니면 요런 형태야? 왼쪽보다는 오른쪽 같은 형태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왜? A1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A9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공차는 음수이겠구나. 그리고 절대값이 10으로 갔대. 여기 가운데 0이 이렇게 딱 있고요. 간격이 뭐하다? 같다 라고 했었으니까 어떤 느낌으로 요거를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냐? 요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다. 요거 간격도 같고요. 요렇게 간격도 같겠다.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는 요렇게 될 거고요. A5가 0이다. A1이 10이다. A9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정보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4칸 차이는요.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일단 2칸 차이는 마이너스 5겠네. 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A15죠. 그럼 A15는 A9에서 6칸을 가는 거겠네. 마이너스 10에서 2칸당 마이너스 15, 미안해요. 2칸당 마이너스 5인데 제가 살짝 마음이 급했어요. 2칸당 마이너스 5니까 곱하기 3하면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요 마이너스 15를 바로 읽어버렸어요. 2칸당 마이너스 5 차이니까
총 6칸은요. 마이너스 5가 3번. 그래서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2번으로 답을 선택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죠. 공식을 써도 되지만 칸수의 차이에 조금 주목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열 AN이 있어. A1부터 쭉 더해갔어. 그래서 AN까지 요걸 더했을 때 수열의 합 SN이라고 하자. 이 AN이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수열일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혹은 문제에서 얘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힌트를 줄 거야. AN으로든 SN으로든. 그럴 때 SN이란 친구를요. 등차 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은 특징이 있다. 자, 결론. SN 이 친구를 어떻게 구할 거냐? 첫 번째 항의 개수 곱하기 평균. 두 번째 AN으로 SN을 뽑아내서 숫자 대입. 세 번째 시그마 이용. 자, 항의 개수 곱하기 평균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까지만 했다고 칠게요. A1부터 A7까지 그냥 다 더한 거야. 제가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A1부터 A7까지 합을 S7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요. A1과 A7은요. 밑수의 합으로 따지면 8이죠? 아, 그러면 2배의 A4랑 똑같겠다. 또 A2랑 A6도 그렇겠죠? A3과 A5도 그럴 거예요. 아, 결론적으로는 얘랑 얘랑 더한 게 2배 A4. 얘랑 얘랑 더한 게 2배 A4. 얘랑 얘랑 더한 게 2배 A4. 그럼 일단은 6개의 A4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A4가 이렇게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7A4가 된단 말이야. 요걸 봐볼게.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냐면, 자, A4는 요 수열들에서 평균이야. 가장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거의 항의 개수 1부터 7까지니까 7개죠. 그래서 7 곱하기 A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선생님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해볼게. A1부터 A11까지. 그러면 항의 개수는 몇 개? 11개 써주고 A1과 A11의 중간. 그러면 미수의 합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된다? A6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 이게요, 왜 그런 거냐면 SN이란 친구는요, 2분의 N, 초항, 마지막 항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칸막이 친 부분 있죠? 이 친구가 평균으로 들어가요. 등차, 중항 요걸 적용하면요, A의 N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가 평균이 됐었다 라는 말. 그리고 얘가 항의 개수가 됐었다. 그래서 항의 개수 곱하기 평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예시도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AN을 통해서 SN을 뽑아내자. 요게요, 적분의 개념이 살짝 필요한데요. 자, 적분. 먼저 미분을 말씀드리고요. 적분을 말씀드릴게요.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가장 이렇게 높이 있는 지수를 내려줘요. 그리고 하나를 까준다. 예를 들어서 x의 5제곱 얘를 미분하재. 미분했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프라임, 다시 아니고 프라임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5를 내려줘. 그 다음에 5에서 1을 빼준다. 이런 느낌. 또 2x 세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이 친구 미분하면요, 위에다 쓸게. 3을
앞으로 뽑아준다. 그럼 3, 2, 6 그리고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또 이 친구는 1 앞으로 뽑아주면 그냥 4 쓰고요. x의 0이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x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6x제곱 플러스 4까지도. 얘는 이렇게 그냥 아예 미분하면 사라진다. 상수만 남는다. 라는 거죠. 자, an이요. 4n 플러스 3이라고 예를 들어 해볼게. 그럼 최고차가 얘죠. 1차. 얘를 적분한대. 적분은 뭔가요? 미분만 말해주잖아요. 적분은 미분의 반대 가정이에요. 얘를 적분한다 라는 건요. 어떤 걸 미분해서 쓸 때 4n이 나오는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n의 제곱 형태가 나와 있겠죠. 그리고 미분해서 쓸 때 2를 앞으로 뽑아내야 되니까. 이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2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4n을 적분하면 2n 제곱이 된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미분해 보면 되죠. 미분해서 쓸 때 4 그리고 n 1제곱 그래서 4n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최고차의 적분을 했다. 방금 시행한 거야. SN은요 2n 제곱 이렇게 쓴 거야. 그 다음에 BN 요거는 요 형태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A를 방금 최고차 적분을 통해서 구한 거고요. B는요 A1과 S1은 똑같거든요. SN은 1항부터 N항까지잖아. N이 1일 때는 그냥 1항 그 자체겠죠. 2 플러스 B가 7이 된다. B가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결론적으로 2n제곱 플러스 5n이다. 이렇게 바로 써버리면서 sn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s 우리가 10을 구할 수도 있고요. s20을 구할 수도 있고요. s4를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혹시 여기서 잠깐 더 나아가서 보이는 형태가 있어요? 2n제곱 플러스 5n 2n제곱 플러스 5n 이거를 제가 조금 보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보이죠? 그러니까 sn이 등차수열인 상황에서는 2차 함수로 보일 수 있겠구나. 근데 상수항이 뭐야? 0인 상황이야. 잘 기억해야 돼. 상수항이 뭐라고? 0인 상황에서의 2차 함수. 이게요. 나중에 문제에서는요.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거 미리 던져놓고 갈게요. 요거는 등차 수열이긴 해요. an이. 근데 n이 2부터 등차 수열 시작이에요. 등차 시작. A1, A2, A3, A4 이렇게 쭉쭉쭉 써갔을 때 2부터 등차 수열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1과 2는요. 그런 특징이 없어요. 이렇게 뒤에 상수가 0이 아닌 친구 붙었었을 땐 그거 생각해 주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번으로 구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시그마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데요. 시그마 안 배웠는데요? 네,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우거든요. 시그마에 대한 간략한 표현법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가장 간단한 공식들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요것들 3번 소개를 해볼게요. 아직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다. 시그마 공식이다. 시그마는요. 합이라고 하면 됩니다. 합. 합이 뭔데요? 라고 했었을 때 수열 AK가 있어요. 걔를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으로 표현했다.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K가요. 미지수, 변수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숫자, 변할 수 있는 숫자. K에다가 1 집어넣고요. 2 집어넣고요. 3 집어넣고요. n 집어넣고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숫자.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지금 우리는 변수와 상수를 분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니까. 자, 1부터 n까지의 합을 보라고? k는 1부터 n1까지의 합이다. 일반항에 대해서. 자, 요걸요.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j는 1부터 n까지 aj. i는 1부터 n까지 ai. 요렇게 밑에 있는 숫자는요. 문자, 미안합니다. 요 문자는 유동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요. k는 1부터 n까지라고 했어. 근데 k에 관련된 게 없어. 예를 들어서 5라고 썼어. 그러면요. 1항부터 n항까지인데요. k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5만 써주는 거예요. 몇 개? n개.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자연수의 합 1부터 n까지를요. 1부터 n까지 이렇게 일반항. 그럼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 4 집어넣으면 4, 5 집어넣으면 5 이런 식으로 해서 n까지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분의 n, n 플러스 1. 상수의 합은요. c라는 친구 변하지 않는 상수가요. 이렇게 n개 들어가 있었을 때 k는 1부터 n까지 c. 그러면 봐봐. k에 관련된 게 없죠. 이쪽 일반항에. 그래서 그냥 n개. 뭐가? c가. i가 1부터 n까지 c. 요것도 c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거. 일반항 앞에 상수가 붙었어. 그럼 상수는 앞으로 빼고 이렇게 계산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살짝 복잡하지만 요거는 공식 암기. 제가 시그마 파트에서 조금 더 딥하게 다룰 거예요. 여기서는 왜 소개했습니까? SN을 구하는 방식이 1번, 2번, 3번이 있다라는 걸 전부 소개는 시켜드려야 돼서 이렇게 중간중간 끼어서 적분도 설명하고요. 시그마도 설명드린 겁니다. 나중에 다 끝내고 나서 복습하면서 돌아왔었을 때 요런 게 있었구나 라고 조금 더 우리가 정보를 쌓아갖고 다져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번, 2번, 3번에 대한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첫째 항이 5이고 10번째 항이 35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 자, 그러면 봐봐.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볼까? 평균은 뭐죠? 35랑 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20이에요. 항의 개수는 10개. 2개 곱하면 200이야. 그냥 바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라고. 자, 두 번째 방식. 제가 여기서는 1번, 2번으로 써놨어요. 살짝 위에 보면요. 요거 1번, 2번이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에 1번, 2번이에요. 색깔 표시해놨으니까 혹시 헷갈리지 말아요. 요렇게 첫 번째 방식 끝난 거고요.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두 번째 방식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요게 지금 두 번째 방식이요. 요게 세 번째 방식이고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요렇게 되는 등차수열이겠구나. 그리고 나서 A1은 3이라고 했었으니까 마2 플러스 네모가 3이다. 네모는 5겠다. 그러니까 요렇게 식을 바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마치 기울기와 한 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1차 함수를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도 어렵지 않게 써볼 수 있는 거겠죠? 과정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최고차 적분. 마이너스 2n을 적분하자. 그러면 뭘 미분하면 마이너스 2n이 나올까? 일단 n제곱이 있겠네.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거야. 얘를 살짝 미분해보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쓰고 나서 a1은 3이었죠. s1이랑 동일하니까
요렇게 된다. 세모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4겠네. 그래서 요렇게 식을 써내려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여기다가 10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문제마다 AN을 던져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SN이 나왔을 때 등차 수열의 합이네. 왜? 2차 함수이면서 상수항이 빵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바로 뽑아 요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요 1번뿐만 아니라 2번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살짝 서브의 느낌이긴 하지만 3번도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1부터 n까지. 자, 1부터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일단 3이야. 두 번째 항이 1이야.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겠죠? k에다가 1, 2, 3을 집어넣어서 n까지 집어넣은 거야. 자, 마이너스 2n 플러스 5까지 집어넣은 거죠. 요거의 합을 구하다. 요렇게 우리 수열은요, 시그마 쪼갤 수 있어요. 요렇게 쪼갤 수 있다고. 그리고 상수 앞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구하면 되겠다. 얘는요,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 위에서 설명드렸던 거. 그리고 얘는요, 상수가 n개 있으니까 5n. 요거 계산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하던가 AN을 통해서 SN을 구하던가 아니면 요 시그마 공식을 이용하던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세 가지 방식 다 전부 알아주시고 풀어 가실 수 있어야 한다.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제발 부디 알고 있어 주세요. 오케이?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네, 살짝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써보시고 예시를 들어보시고 예시가 잘 모르겠다? 안 떠오른다? 라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방금까지는 등차 수열 S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SN이라고 표현할 때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인지 아니면 등비 수열의 합인지 일반적인 수열의 합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AN이 등차 수열일 때만 1항부터 n항까지 SN이 등차 수열의 합인 거지. 얘가 만약에 일반적인 수열이야. 1, 4, 마이너스 3, 5, 9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순서를 이렇게 갔다고 치자. 이 친구들은 규칙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럴 때는 SN을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자, 어떤 수열이든 성립하는 식이 있어요. 다만 SN을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 약속을 하는 거라고.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그럼 S1은 A1이겠지. 이거는 어떤 수열이든 항상 성립해요. 그리고 자, SN은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1은요.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 두 개를 빼볼까? 그러면 공통된 거 사라지고 SN에서 SN-1을 빼니까 뭐만 남아? AN만 남아. 요렇게 넘겨서 볼 수 있거든요. 1항부터 n-1항까지 그리고 n항까지 그러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다만 n이 2 이상일 때 왜 n이 2 이상입니까? 라고 하면 요거 봐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S0이 나오죠? 요런 건 없으니까 얘가 아무리 못해도 S1이 나와야 되고 그때 나오는 n의 값은 마지노선 2니까 2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면서 가는 겁니다. S1이 A1이랑 같다. n에서 Sn-를 빼면 an과 동일하다. n은 2 이상. 괜찮죠? 예제 2번 가볼 건데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12고 공차가 3분의 4인
등차 수열. 요렇게 나와 있어. 선생님 저 집합에 대한 표현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요. 요거는 우리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건 제시법? 원소, 어떤 집합 안에 들어가져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원소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96점인 학생들의 모임. 요걸 A라고 하지. 그럼 A에 들어가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스몰 a도, 스몰 b도, 스몰 c도, 스몰 d도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f까지 있다고 쳐볼게. 그럼 총 6명 있는 거죠. 자, 요 친구들을 이렇게 다 나열하는 걸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친구들을 원소라고 말씀드린다. 방금 이야기했죠?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학생의 성적은 96점. 이런 식으로. 학생이 들어가 여기는 원소의 표현이에요. 여기는 어떤 학생이 들어간다. 그 학생의 조건은 96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조건 제시법이다. 또 이렇게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이라는 주머니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예제 2번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AM이야. 근데 M과 AM 얘는요 자연수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느냐? 자, 이 친구 중에서 A1, A2, A3, A4 쭉쭉쭉쭉쭉 넘어가. 얘가 자연수일 때 이런 것들을 찾는 거거든. 우리가 일반항을 작성해서 봐도 괜찮고요. 직접 써봐도 괜찮아요. 저는요 살짝 한번 써볼까요? 요렇게 처음에는 귀찮겠지만요 쓰는 게 제일 직관적일 수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일단은 요렇게 하나가 나오네. A1, A2, A3, A4, A5까지 해서 A5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된다. 2가 되니까요. 맞죠? 그리고 나서 추가로 3분의 4를 더해볼까? 요렇게 A8 자연수가 되네. 그 다음에 뭔가 느낌이 5, 8, 그 다음에 뭔가 11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8, 9, 10, 11. 11이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느낌이 맨 마지막 확인사살. 5, 8, 11, 그 다음에 14였으면 좋겠어. 자, 14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2는요. 13은요. 이렇게 되고요. 14는 이렇게 된다고. 14가 또 자연수겠구나.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 2, 6, 10, 14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A5 원소 나열법으로 치면요. A8, A11, A14, A17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흘러간다 라는 거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7이 아니라 17입니다. 요거를요 순서대로 BN이라고 하지. 그럼 이게 B1, B2, B3, B4, B5 괜찮나요?
즉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BN은요, 다시금 규칙이 등장해요. 초항이 1이고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겠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B1부터 10항까지, B1부터 B10항까지 합을 구하래. 이렇게 합을 구하래. 합의 기호 시그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봐도 괜찮아요. 항의 개수 10개, 평균은 어떻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B10은요. 초항에서 이거 초항이 1이 아니라 2구나. 이거 굉장히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항과 10항은 9칸 차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38. 그러니까 10 곱하기 2분의 2 플러스 38 하면 요거 계산 20. 그래서 200. 요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첫 번째 방식 계산한 거야. 혹은 BN을요. 자, 기울기가 4 그리고 초항이 2니까 식을 쓴다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왜? B1은 2가 나와야 되니까. SN을 바로 뽑아낼까? B에 대한 합입니다. 그러면 일단 N의 제곱 그리고 2 요렇게. 선생님 너무 빠른데요? 천천히 해보면 돼요. 천천히 연습할 때는. 그리고 나서 B1이 2라고 하셨으니까 원래는 BN 여기서 B를 찾는 거죠. S1이 2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B가 빵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10을 집어넣는 거예요. S10은 2 곱하기 100 그러면 200.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식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2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 이런 식으로. 자, 요거 계산하면 위에 거 살짝 지워서 공간이 없으니까 2분의 n 플러스 1 거기다가 4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220이 될 거고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 될 거니까 200이다. 그래서 1번으로 계산하든 2번으로 계산하든 3번으로 계산하든 다 20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뭐가 유리할지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전부를 알아두시는 걸 강력하게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죠? 3번을 가볼 건데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자,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의 합이 12다. 1번, 2번, 3번 아무거나 떠오르는 가장 좋을 것 같은 거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항의 개수 12 곱하기 평균 2보다 78이다. 그러면 6으로 나눴을 때 2 곱하기 평균이 보다 13이다. 맞죠? 자, 평균은 2분의 A1 플러스 A1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A1 플러스 A12가 뭐라는 소리야? 13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되겠죠. A1은 마이너스 10이고요. A12라는 친구는요. 첫 번째 항에서 11칸 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1D가 33이란 소리고 D가 몇이란 소리야? 3이라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D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써주시면 훌륭하겠다. 4번 가볼게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래. 요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SN은요. 자,
상수항이 몇인? 0인 이차함수라고 했죠. 얘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옆으로 보면 살짝 기니까 이렇게 S1을 마이너스 50 A 플러스 B 마이너스 94를 4A 플러스 2B 이런 식으로 봐서 계산. 자, 첫째 항에다가 첫 번째 칸에다가 2배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칸은요, 그냥 그대로 써주고 빼봅시다. 마이너스 6은요, 마이너스 2A. A는 3이 될 거고요. B는 마이너스 53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출발. SN이 3n제곱 마이너스 53n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 3n제곱 마이너스 53n이 100n보다 크다. 3n제곱 마이너스 153n이 0보다 크다. n제곱 마이너스 51n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 해 주실 수 있고요. n은 0보다 작거나 52보다 크다. 제가 방금 52라고 했죠? 51입니다. 잘못 읽었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수 최소값은 이렇게 4번 이게 된다라는 거. 이번에는 2번의 방식, 2번을 살짝 변형하는 2번을 이용하는 왜 SN의 식을 바로 이용한 거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구했다. 이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A1이 마이너스 50이고요. A2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볼게. 요렇게 돼야 되겠죠. 50으로 쓰려고 했는데 44가 돼야 되겠네. 두 개 합쳐야지 마이너스 94가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A에 관련된 정보를 뽑아서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봐도 굉장히 훌륭하게 답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등비수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등비수열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등차에서요. 등비로 바뀌는 게 비율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차라는 단어가요. 공비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고요. 공통된 비율. 그래서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 등비수열이다. 자, 공식에 집착할 필요 없이 칸수로 우리가 주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얘도 좋겠다. A1, A2, A3, AN 이렇게 쭉 이어간다 라고 하면요. 한 칸당의 간격. 그때는 우리가 차이였었지만요. 이제는 비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이라는 걸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곱해진다니까 거듭 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A4랑 A10은 몇 칸 차이 나는 겁니까? 6칸 차이 나는 거죠. 한 칸당 R이라고 했었으니까 자, A10을 만들기 위해서는 A4에다가 한 칸당 간격이 R 얘가 6칸 차이 난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작성하면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러면 R의 6제곱인데 우리 2의 6제곱이 필요하죠? R은 2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고. 자, R이 양수라고도 이렇게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A2는 A4에서 이렇게 되니까 두 칸을 빠꾸한 거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죠? R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렇게 쭉 계산을 해주셔도 충분하겠다.
공식이 있어요. a는 a1 곱하기 r의 n-1. 자,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은요. 몇 칸 차이야? n-1칸 차이야. 한 칸당 간격이 r이라며. 간격. 요게 칸수 차이. 요렇게 쓰실 수 있겠다라는 거. 괜찮죠? 이렇게 보면. 등차 중항이 있었으니까 등비 중항도 있어야 되겠죠. 자, 다 똑같아요. 미수의 곱하기 2, 뭐 미수의 합 이런 거 완전 똑같은데요. 다만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요것도 똑같아요. 곱해지는 게 다르다. 등비 수열이라며요. 그러니까 비율이 동일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A1에서 A2로 넘어갈 때 R, A2에서 A3로 넘어갈 때 R. 그러니까요. 봐봐. A2는 A1 곱하기 R이었어. A3는 A2 곱하기 R이고요. A1 곱하기 R, 요게 A2죠? 곱하기 R. 그럼 A1 곱하기 R의 제곱. 세 번째는 첫 번째랑 2칸 차이 난다. 괜찮죠? 요거에다가 A1을 곱해볼까? 그럼 A1의 제곱, R의 제곱. 자, 제곱이 있으니까 A1 곱하기 R 그리고 얘의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A1 곱하기 R은 A2잖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에 제곱은요. 옆에 있는 거에 곱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은 어떻게 썼어? 요거 있잖아. 등비 수열은요.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차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제 3번 가볼 건데요. 세 번째 항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자, 이 친구 어떤 식으로 가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A5는요. 4와 한 칸 차이 나죠. 또 A6은요. A7과 한 칸 차이 나요. 이런 식으로. 아,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었으니까 R은 일단은 양수이겠구나. 그리고 R이 1이 아닌 건요. 봐봐. R이 1이면 A5랑 A4랑 같아야 돼요. 근데 어떤 값으로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삭제시킬 수 있고요. A6이랑 A4는 2칸 차이 나겠구나. 아, 공비는 루트 3이겠구나. A8은요. A3이랑 5칸 차이 나겠구나. 9 곱하기 루트 3의 5제곱. 루트 3의 4제곱은요. 9일 거고요. 이렇게 쓰면 81 루트 3.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 전체적인 과정은 알겠는데 이렇게 왜 바꾸는지, 이렇게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요. 저는 바로 딱 보자마자 어떤 걸 파악했냐면요. 항이 2개씩 있네요. 그리고 나서 한 칸씩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럼 낮은 걸로 한번 묶어볼까?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요게 지금 4, 5, 6, 7 이렇게 있죠? 전부 다 A4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A4 나누기 A4를 나누면 한 칸 차이, 얘는 3칸 차이, 얘는 2칸 차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위에 거는 이런 식으로 또 묶을 수 있잖아. 싹싹 사라지면 R제곱이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정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공식을 사용해도 사실은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그래서 얘도 어차피 묶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방금 같이 칸수의 차이를 조금 주목해서 관찰하자 주장을 하고 싶어요. 5번 가볼 건데요.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한대. 그러니까 일단 가운데 거의 제곱은
2의 마 3제곱 2의 2분의 5제곱 요거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밑은 2겠죠 당연히. 밑이 같았을 때 우리 지수법칙으로 계산을 했었으니까 a 제곱이요 뭐란 소리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거니까요. a는요 뿔마 2의 요렇게 되겠죠. 4분의 1제곱 앞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 2의 마 4분의 1제곱 하나는 마이너스 요렇게 2의 마 4분의 1제곱 요거 두 개 곱하면 요렇게 될 거고요. 요렇게 될 거니까 우리 최종적으로 정답을 어떻게 써줄 수 있다? 요 친구 2분의 루트 2란 말이야. 왜? 마이너스 먼저 처리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루트 2분의 1 그리고 유리와 2분의 루트 2 그리고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을 테니까 정답을 써주시면 몇 번으로 쓸 수 있겠다? 2번으로 쓸 수 있겠다. 괜찮죠? 여기까지 6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 모든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그러면 공비는 일단 양수겠구나. A1도 음수, A2도 음수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왔어. 3과 5 중간이 있죠? 4는 뿔마 6 중에서 뭐겠어? 마이너스 6이겠죠? 자, 두 칸 차이가 3, 2야. 맞죠? 요렇게. 그러니까 R의 제곱이 3이라고. R은 루트 3이겠구나. 마 2에서 3을 곱했더니 요렇게 마 6이 됐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 칸을 뒤로 빠꾸 무슨 말이야? A1 곱하기 R이 마 2잖아. R은 루트 3이잖아. 한 칸을 뒤로 빠꾸 한다라는 건 A2에서 R분의 1을 이런 식으로 곱한다 라는 거고요. 요거 곱하면 3분의 루트 3이잖아. 결론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쓰실 수 있겠죠? 자, 등비수열의 합은요. 등차 수열의 합보다는 살짝 간결해요. 무슨 말이야? 두 가지거든요.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관찰할 수도 있고요. 공식을 오직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공식도 많이 사용하고요. 간격으로 잘라서 관찰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니까 얘네들도 1번, 2번 반드시 잘 알아줘야 된다. 간격으로 잘라서 관찰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요. SN을 쭉 써보면서요. 중간에 N개 단위로 쪼개 본 거예요. 1부터 AN까지 여기서는 N개를 네모라고 표현을 해본 거예요. A1부터 A 네모까지 총 몇 개? 네모개. 그 다음 항은 A 네모 플러스 1이겠죠? A 2 네모개. 그러면 얘도 네모개일 거야. 왜? 전체가 2 네모개에서 네모개를 뺐으니까 네모개. 혹은 얘에서 얘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도 네모개 나오는 거고요. 얘를 우리는 S 네모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요.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똑같이 네모개고요. 전부 몇 칸씩 차이 나는 거야? 네모 칸씩 차이 나는 거야. 네모 칸씩 이해가 안 돼요. 얘는요. A1과 요렇게 네모 칸 차이 난다. 얘랑요. 네모 칸 차이 난다. 이렇게 계속 차이 나는 게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어? 요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 요거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여기에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에요. 맞죠? 그러니까 아래 네모 제곱이 완전 다 똑같이 들어가 있다. 얘를 S 네모라고 표현할 수 있죠? S 네모에서 아래 네모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 혹은 공식 1-R A 1-R의 n제곱 위아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R-1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공식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관찰. 아마 요게요 그냥 일반화 시키면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예시를 가져왔거든요. 자, A1부터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A는 일단 등비수열 3까지의 합을 줬고요. 6까지의 합을 줬어. 그럼 3까지의 합 이렇게 써주고요. 6까지의 합을 3 단위로 쪼개는 거야. 그럼 봐봐. 항의계수 3개, 3개. 맞죠? 그리고 요렇게 관찰해보자. 각각 3칸씩 차이 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S3이라고 한다면요. 이 친구는 S3에다가 아래 세제곱을 이렇게 곱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2개 더했을 때 90이 된다. S3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가 9개구나. 왜? S3은 10이니까. 그럼 아래 세제곱은 8이겠구나. R은 2겠구나.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고요. S9를 구하려면 1부터 3, 4부터 6, 7부터 9까지 이렇게 3칸 단위로 쪼개면요. 12였고요. 아까 3칸씩 차이 나는 게 있었으니까 80이 될 거고요. 또 3칸씩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640 곱하기 80 한 거예요. 요거 나름대로의 등비 수열을 이루기도 한다. 라는 거. 추가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칸수로 주목해서 관찰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요게 10이고요. 요게 90이다.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구하는 정보를 얻어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칸수의 차이가 요 1번 칸수의 차이가 조금 익숙해진다 라고 하면요 요거만큼 편하고 또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도 당연히 요거 무슨 말이야? SN에서 SN-1를 빼면 AN N은 2 이상 S1은 A1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가는 겁니다. 예제 4번 가볼 건데요.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칸수로 잘라야 되거나 혹은 공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공식을 쓰는 게 제일 직관적이어 보이죠? 칸수를 몇 칸으로 잘라야 될지 모르니까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1-R의 첫 번째 항 1-R의 이렇게 n제곱 이게 SN이고요. SN을 계산을 하면요. 3분의 8 1-2의 n제곱 이렇게 된다. 자,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울 거거든. 일단 양수야. 그리고 얘를 판단할 건데요. n이 뭐라고 했어? 홀수라고 했어. 그럼 홀수를 살짝 생각해 볼까?
결과적으로는 홀수니까요.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나와. 그 다음에 2의 홀수 제곱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되겠죠? 3분의 8에 1 플러스 2의 홀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씌울 건데요. 생각해보니까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네. 왜? 얘 자체가 양수니까. 요렇게 8 요렇게 1 플러스 2의 홀수 제곱은요 150 2의 홀수 제곱은 149. 그럼 생각해야죠. 2의 5는 32, 2의 7은요 곱하기 4 한 거니까 128, 2의 9는요 곱하기 4 한 거니까 512. 그러니까 149보다 큰 친구는 9겠구나. 그래서 요렇게 2번 선택을 해주실 수 있겠다. 괜찮나요? 7번 가볼 거예요. 유제. 요렇게 나와 있어. 1, 3, 5, 7, 9, 11. 그냥 직접 한번 써볼까? 그럼 1이고요. 얘네들끼리 일정한 비율을 이루고 있는 거고 두 칸씩 차이 나네. 그러니까 두 칸은 2겠구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요런 식으로 나오고요. 생각해보면요. 요거를 각각의 B1, B2, B3부터 시작해가지고 B6까지 본다라고 하면요.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는 1부터 6까지 요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요거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라고 하면 그냥 요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공식을 써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공비가 보다 2분의 1이 됐다. 맞죠? 1-2분의 1 그리고 초항 1이고요. 1-2분의 1의 6제곱 그러니까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2의 6제곱 요거 2의 6제곱은 64분의 1이겠구나. 2분의 1 그리고 64분의 63 이런 식으로 쓰면요. 64분의 126이 될 거고요. 계산해야죠. 어떻게 계산을 해? 2로 일단 나눕시다. 요렇게. 그리고 나서 답이 있나 봤더니 답이 있네요. 1번. 이렇게.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초항과 두 번째 항의 절대값 얘가 같지 않대. 그런 상황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재.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항까지의 합을 tn이라고 하재. 이게 무슨 말이야? 한번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요거는요 마이너스 a1, a2, 마 a3 이런 식으로 얘가 40이래. 자 그러면 뭐 더하고 빼볼 수 있겠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요.
1, 3, 5, 7, 9 요렇게는 더하면 다 사라지는 거고요. 빼면은 2, 4, 6, 8, 12 사라지는 거고요. 자, 일단은 3이랑 10을 그러니까 3이랑 미안해요. 1 요거의 차이는 R의 제곱이란 말이지. R 제곱을 구하는 방향성으로 한번 흘러가 봐야 되나? 여러 가지 방향성을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우리는 각각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일단 각각 구해보자고. 자, 일단 더해볼게요. 그러면 홀수는 다 사라지고요. 짝수의 2배만 남겠죠? 짝수의 2배가 240이니까 짝수는 120이다. 자, 짝수가 120인 상황에서 위에 거 그냥 거기다 대입. 그럼 120 더하기 홀수의 합은요 200이니까 홀수는 8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80이 된다. 한 번 더 밑에다가 확인. 마이너스 홀수 더하기 짝수는 이렇게 40이 되겠죠. 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추가로? 아니요, 있어요.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금 개수 똑같아요. 칸수가 각각 몇 칸씩 차이 나요? 한 칸씩 차이 나죠. 아, 그러니까 얘를요, 제가요, 합을 A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20은요, AN에다가 공비를 곱한 상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A1 곱하기 R은 A2, A3 곱하기 R은 A4, A5 곱하기 R은 A6, A7 곱하기 R은 A8, A9 곱하기 R은 A10 이런 식으로 다 R만큼씩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80에다가 공비만큼을 곱한 게 120이다. 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4분의 6 다시 2분의 3이 된다. 40으로 나누면 3, 2 이렇게 나올 테니까 R은 2분의 3이 된다. R이 2분의 3이야. 그럼 R 제곱은 4분의 9일 테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R 제곱은 4분의 9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아까 SN을 칸수로 쪼개가지고 구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 레벨 1에서 분명 등장합니다. 그거는 그때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칸수의 개념 정도는 생각해서 적용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